북한이 무인기 한 대 보내면 우린 두세 대 보내라. 대통령의 지시 사항입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게 어디 수도권 북부로 지나간 겁니까 이게? 용산도 지나갔지 않느냐 하는 그림인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거는 현저하게 사실관계를 축소하는 발표였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뭐 은폐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은폐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서울의 절반을 왔다 갔다 해요. 그렇지는 않고요. 용산 지역까지 온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북쪽에서 용산에서 찍은 용산 사진을 내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거짓말한 게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드론에 출연이 됐었는데 드론 대책을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은 없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드러나올 수 있도록 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 주는 게 바로 9.19 군사합의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도발에 강력 응징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 북한에 핵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첫 번째 무인기 침범 보고 받은 뒤 한 대가 내려왔을 때 우린 두세 대 보내라라는 지시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뭐 했냐라며 군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이종석 국방장관이 북한 무인기 대응 관련 보고를 했는데 과거에 이미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뭘 한 거냐. 오늘 공격형 미사일 개발 등 현황 점검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야 두 분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사실 그 무인기를 저희가 탐지하고 그것을 격추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다른 공격에 비해서 무인기는 저공으로 나기 때문에 고공 레이더에는 또 잘 안 잡히고요. 또 9.19 군사 합의를 보면 먼저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사격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적의 항공기나 뭐 선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잖아요. 무인기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인기에 사람이 타지 않았는데 경고방송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전혀 없죠. 그래서 9.19 군사 합의를 지금 북한은 안 지키는데 우리는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면 또 민주당에서 왜 파기하냐고 또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이 9.19 군사 합의가 지금 저희가 아주 쟁점인데요. 저는 이 무인기가 오는데 이게 시속 한 100km로 옵니다. 예. 방송을 합니다. 그럼 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럼 뒤에다 대고 쏘옵니까? 아니 들을 사람이 없는데 무인기는 걷다 대고 경고방송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아니 답답하네. 네, 이거는 그 발견 즉시 그 타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무인기를 타격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예. 비오 복합이라 그래가지고요. 한 20km 전방에서 레이더를 가동해서 작은 것들을 잡아내고 지금 저겁니다. 화면에 나가는. 네, 비오 복합이 오면은 그리고 이제 20km 전방에서 감지를 하고 2, 3km 내에 이제 사거리에 들면은 쏴가지고 이제 떨어뜨린 건데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 내내 가동을 안 했습니다. 훈련을 안 했어요. 아 저 부대가요? 이 첨단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운용을 안 했으니까 이게 뭐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뭐 정확도라든가 이게 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이제 그 빨리 이거를 다 격추시켜라 그래가지고 전투기도 뜨고 헬기도 떴습니다. 근데 헬기는 그 발칸포로 쏩니다. 발칸포는 목표 지점에 가다가 안 맞고 통과가 되면은 자폭을 합니다. 그래서 쇳가루가 돼서 민가에 피해를 안 줍니다. 그런데 전투기는 철갑탄이기 때문에 목표물을 못 맞추면은 그게 민가나 이런 데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헬기는 뭐 속도가 느리고 그래서 거의 뭐 잡을 수가 없었고요. 비행기는 이제 전투기는 봤는데 철갑탄을 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도 격추를 못 했는데 이거에 대한 대응을 지금에서라도 이 비호복합 체제를 좀 더 강화하고 확대하고 운영을 많이 해서 이 무인기에 대한 예. 이 대응을 철저히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군의 정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사실 수영 귀순이 있었죠. 그분 뭐 북한 다 간다니까 도로 보내주고 삼척항으로 배 타고 쑥 들어와서 귀순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북한 간다면 다시 보내주고 그다음에 멀쩡한 공무원을 월북으로 몰아갖고
원인도 발견되지 않은데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군으로 하여금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 아니다. 우리한테 도발을 하는 그런 상대가 아니다라고 잘못 오인하게 만든 거 아니냐. 북한이 우리에게 위험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훈련을 할 텐데 그런 정신 자세부터 먼저 바로 잡으라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육군 레이더병 출신의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제일 개탄스러웠던 건 대통령이 바로 문재인 정부 탓을 하더라는 거예요. 군통수권자가 현재 누군데 이전 정부 탓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 약간 좀 짜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따져볼까요? 그 이른바 노쿠기순 사태, 목함 지뢰 사건 도발 때,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 사건 때 무슨 보수 정부에서 무슨 대응을 했었습니까? 1, 2차 서해교전 때 빛나는 전투로 승리를 만들어낸 거는 저기 도발이면 바로 응적 현장에서 바로 반격하고 그 뒤에 사후 보고하라고 얘기했었던 김대중 정부 시절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더 강력한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잠수함 체계를 개발해서 만들어낸 것도 스텔스기에 이제 그 완성품을 만들어낸 것도 사실 문재인 정부 때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안보와 국방과 관련해서 여야가 없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이 책임이 내 책임이라고 하는 걸 먼저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군의 체계를 좀 질타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이전 정부에서 훈련 안 했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할 게 대통령으로서 맞는 자세이겠습니까? 어제 우리 그 조승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균의 부대나 이순신의 부대나 똑같은 부대다. 그런데 왜 원균 때는 7천장에서 패배하고 이순신 때는 패배하지 않았는데 7천장에서 패배한 원균이 이순신 탓이다라고 전임 사령관 탓하고 있는 그런 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분명한 체계를 제대로 갖출 수 있는 노력을 좀 이 정부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불안해 죽겠습니다.